근데 때마침 뭐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계획 도시들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노후 계획 도시가 일기 신도시잖아요. 분당, 뭐 중동, 뭐 평촌, 일산 뭐 이런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시기도 지금 왔기 때문에 이들을 재건축이 좀 활성화되려면은 제한을 좀 풀어야 된다. 임박했습니다. 이제 네. 재건축 물 들어오는 게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투자자라면. 안녕하세요. 석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카맨입니다. 자, 오늘의 만담입니다. 자, 서집달의 스트레인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 자, 오세훈 서울시장 제초안법 개정 지켜보는 중이다. 그리고 서울 시민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죠? 서울 지금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재건축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전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부동산 개발 관련된 제한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풀려야 된다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우리는 또 이제 재건축 관련된 제한인 제초안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제초안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법이죠. 과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었을 때 강남권 재건축하면서 뭐 단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첫 번째 책에 쓰긴 썼는데, 거기 이제 재건축하면서 너무 호화로운 황제 재건축을 했다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이제 국회로부터. 그때 이제 정동영 국회의원이 있고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초안 관련된 제한이 이제 생겨났고, 그러다가 이제 또 경제가 안 좋아지고 건설 경기 활성화하고 이제 뭐 그래야 될 시점에 다시 없어졌다가 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다시 생겨났는데, 이제는 경기가 침체되고 건설 경기 활성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 있는 30년 이상 된 택지 개발지구 뭐 상계나 창동, 뭐 중계, 하계, 월계, 목동, 뭐 기타 등등, 뭐 방화도 그렇고요, 가양도 그렇고 등촌도 그렇고 해야 되는 거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한이 남아 있더라. 그래서 지금 현실 여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제한이 풀려야 된다. 근데 때마침 뭐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계획 도시들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노후 계획 도시가 일기 신도시잖아요. 분당, 뭐 중동, 뭐 평촌, 일산 뭐 이런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시기도 지금 왔기 때문에 이들을 재건축이 좀 활성화되려면은 제한을 좀 풀어야 된다. 시기도 시기인 만큼. 그래가지고 지금 왜 상계주공이나 이런 택지개발지구 서울 시내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이런 인허가를 화끈하게 해주지 않느냐?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뭐라 그랬죠? 제초안법 개정을 지켜보는 중이다. 이거 지금 계속 지켜보고 시기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바로 이제 한꺼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해결이 될까요? 지금 기사의 원문을 좀 보면은 국토교통위원회 해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면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결국은 과거 역사를 살펴본다면 건설 경기 활성화하는 그 시점에는 이러한 제한들이 많이 풀렸더라.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올해보단 내년에 확실히 뭔가 좀 기회 주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SGI 서울 보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융자 상품을 게시했다 해서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융자 상품을 게시함으로써 안전진단이 빨리 이렇게 통과되어야 한다. 음. 일단은 이런 지원도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네.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이 완화가 좀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문재인 정권 때처럼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안전진단에 그 고배를 마셨던 일들은 이제 벌어지지 않고 있더라. 이제 이게 핵심이고, 그런데 결국은 이 수익성, 이 정비 사업은 수익성이 핵심인데 그 수익을 빼앗아가는 법들을 지금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도 이런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죠? 노후 계획 도시들 정비 사업하는 게 또 가장 큰 프로젝트인데, 네. 연내 통과 무게 실리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 해가지고 23년 안에 일기 신도시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국토교통부는 제초안 같은 거를 빨리빨리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이상. 그러면 이제 이런 수혜를 보는 게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된 노후 계획 도시, 서울, 경기, 뭐 지방광역시, 기타 등등 전 지역에 있는 노후 계획 도시들의 재건축 단지들의 수혜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단독주택 포함 여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택지개발지구 개발을 했을 때 아파트만 개발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런 단독주택 부지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죠? 일종의 단독주택으로만 쓰기도 하지만은 또 미니 상권 역할도 했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노후 계획 도시 되면서 낡아지고 그리고 상권도 쇠퇴하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다 같이 정비를 해야 된다 하는데 몇몇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도 그냥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단독주택 부지들을 전체 다 재개발은 하지는 않고 일부 지역만 모아타운으로 이렇게 지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날 곳은 뭐냐면 음, 재건축 노후 계획 도시, 즉 택지개발지구 노후 30년 이상 노후된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들어가는구나. 이게 이제 기사화되고 하면은 이제 전국의 투자자들이 이제 재건축에 물이 들어오는 거 하면서 재건축 투자를 열심히 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사업 초반에 해당 단지의 개별 사업성이 공개가 됩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사업성이 좋은 단지를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쪽으로 투자자들이 다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두 번째는 해당 지자체장이 인허가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는 곳, 즉 해당 지자체 거점 지역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좋고, 뿐만 아니라 주택 투자 말고 비주택 투자도 할 만합니다. 해당 노후계획 도시에 아파트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뭐죠? 해당 상권도 30년 이상 노후됐다는 의미죠. 그럼 이제 상가 재건축 할 만한 곳 아니면 네. 디벨롭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할 만한 곳들을 미리 선점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국은 균형 개발할 텐데 재건축 단지 인근에 노후 슈퍼블록의 저층 주거지가 있다면 그쪽은 어떤 기회를 줄까요? 서울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기획의 기회를 줄 것이다. 지방 도시들은요, 재개발의 기회를 줄 것이다. 그래서 각자 여건에 맞게끔 전략을 짜가지고 재개발 투자를 하던, 재건축 투자를 하던, 아니면 비주택 투자를 하던, 그렇게 한번 짜보면 좋겠습니다. 임박했습니다. 이제 네. 재건축 물 들어오는 게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투자자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법적 상각 용적률 150% 완화, 이 특례 근거 있다 이 파트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기 신도시 대부분이 그러니까 용적률 200% 이상인 경우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용적률 200% 이하인 그런 단지들 가운데서도 지금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 옛날보다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재건축 투자를 염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실거주민들도 그렇고 가장 염려스러워하고 있는 게 재건축 분담금이거든요. 네. 사업성이 쪼끔이라도 좋아야 그나마 그 재건축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고 건설 경기 활성화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지금 여야가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건축에 물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한지 지역을 선정해 보시고, 그중에서 사업성이 괜찮고 빠르게 수익이 날 만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 가격이 적정가가 맞는지도 잘 파악을 해봐야 내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이 건설 경기 활성화하는 이 카드 분명히 정치인들은 제시를 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잘 타셔야 돼요. 예, 부자의 어깨에 잘 타가지고 쉽게 돈을 번다. 이거 책에서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권력자 어깨에 우리가 잘 타야 됩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